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메이스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앞질렀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올해도 SK하이닉스가 우위를 보이는 HBM 시장이 확대되면서 두 회사의 수익성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박상욱 연구원 모시고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이럴 줄 예상을 못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네. 이런 현상이 있네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가 23조 4천억 원대예요. 네. 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 전망치가 15조 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18년 반도체 수포 호황기 당시에 반도체 사업에서 삼성전자가 44조 원 연간 흑자를 기록했었는데, 이때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너무나 줄어들었고 그때에 비하면 SK하이닉스는 너무나도 컸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분야별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이제 저도 실적 보고 되게 놀라긴 했는데 예.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뒤집어질 날이 오는구나,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기여도가 가장 컸던 거는 뭐 아시다시피 HBM이었죠. 그렇죠. 4분기만 떼놓고 따로 보시면은 이제 뭐 매출은 19.8조 원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8.1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매출에서 지금 D램 비중이 74% 정도예요. 네. 근데 전체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4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나머지는 물론 레거시지만. 예, 나머지는 그냥 일반 반도체입니다. 예. 네. 계산해 보면은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매출 중에 한 5조 원 중반대가 HBM 매출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비율로 따지면은 한 26, 7% 정도가 HBM이었고요. 근데 이익으로 보시면 더 큽니다. 네. 예, HBM이 아무래도 고마진 제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기여도를 따지면은 전체 이익에서 HBM이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한 3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메모리라는 게 조금 조정을 받을 때는 돈을 못 벌 때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제품이거든요. 이게 뭐 똑같은 폰에 하이닉스 거를 넣든 삼성 거를 넣든 다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완전 경쟁인 시장이라서 이제 다운 사이클 때는 뭐 적자 볼 때도 있고 하는 그런 시장인데, 이제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무기를 기반으로 좀 조정 기간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컨퍼런스 콜을 좀 봤더니 SK하이닉스가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올해는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매출이. 주문형 반도체 기반 고객 수요도 굉장히 의미 있게 증가하면서 고객 기반도 확대될 것이다. 아주 희망 섞인 컨퍼런스 콜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HBM3E 5세대 HBM이죠. 이게 이제 12단 제품 공급이 올해 상반기 출하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가장 고부가 제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희망적인 내용 많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이제 원래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만 거의 HBM을 다 갖다 썼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이런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 향으로도 이제 HBM이 들어갈 거다. 신규 수요가 생긴 거죠. 그렇죠. 이런 쪽에서 고객 기반이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칩들 사양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쪽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고 이쪽으로도 HBM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BM3E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12단이 처음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HBM3는 거의 안 만들 거고요. 이제 3E 위주로 만들고 3E 중에서도 12단 비중이 좀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HBM4가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저가형이라 해야 되나요? 구형 HBM은 누가 만듭니까, 그럼? 이제 뭐 나머지 두 업체들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조금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업체가 주로 만들고, 네. 첨단 제품은 SK하이닉스가 만들고, 네. 첨단 제품 만들면 마진이 더 높으니까 돈은 더 벌고, 그렇죠. 뭐 그런 이런 수단이 하겠죠. 계속 벌어지네요. 예, 이제 뭐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도 3E 12단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 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언제 본격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아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얘기는 뭐 차차하고 네. 삼성전자는 3E가 아니라 그 위에 걸 만들어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네네네. 그죠? 이 맞습니다.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예. 올해 이제 SK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이 HBM3E 매출 비중 확대, 또 HBM4 공급 효과, 또 서버용 DDR5 DRAM 매출 증가. 그러니까 올해 10조 원 정도가 늘어난 지난해보다 10조 원 늘어난 이 33조 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컨퍼런스 콜에서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수치는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모바일, 가전 전부 다 합한 거의 영업이익을 능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에요. 최소한. 네. 예.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하이닉스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반기는 아무래도 메모리 가격, 일반 메모리 가격이 조금 둔화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33조까지는 아니지만 30.5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실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이제 고객사들이 메모리 가격이 올해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재고를 많이 축적해놔야 되겠다 하고 거의 한 2분기 말, 3분기 초까지 계속 재고를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요가 조금 덜 좋은 게 확인이 되면서 작년 3분기 말부터는 이제 재고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냥 일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재고 조정이 계속 이어질 거라서 저는 조금 보수적인 추정치를 지금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엄청난 숫자다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년치 주문량 다 받아놓고 있고 네. 이 생산 라인을 증설하지 않는 한 이거 다 대기가 힘들지 않네. 이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도 이건 뭐 HBM 계속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이 공급선 더 찾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을 더 좀 조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SK하이닉스도 물론 여기에 부응을 해야 되겠지만 아주 이번 올해 시장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 DRAM 시장이 아주 굉장히 뭐 신기원을 이룩하는 그래서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시장이 형성될 것 같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부응을 해야 되는 숙제가 방금 말씀하신 데 있고 이제 반도체뿐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제 결국은 뭐 다른 부분에서도 이걸 다른 분야에서라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좀 벌충을 해야 되는 결국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신규 스마트폰 이번에 갤럭시 S25 25입니다. 예, 이제 신청을 받고 있죠. 일부 증권사에서 보면 갤럭시 S25가 2016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내놓고 있고. 이게 상반기 중에 이제 이게 MX 사업 부분에 속하는 거잖아요. 저보다 모바일 경험 사업부의 양호한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하반기 반도체 부분까지 뭐 좀 회복이 되면 삼성전자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섞인 나오고 있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MX 이게 모바일 부분의 이 매출 비중량이 뭐 전체 매출 한 30%, 3분의 1 정도예요.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 네, 큽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거. 예. 적지 않아서 영업이익이 보통 이게 좋게 날 때는 3조 이상도 나오고 그런 섹터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으로 좀 벌충을 하고 기존 DRAM 시장에서도 좀 벌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지금보다는 훨씬 좀 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올해 반도체 보시는 분들은 관심사일 것 같아요. 예, 일단 갤럭시 S25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사실 이게 높은지 낮은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갤럭시 20부터 24까지 12개월 동안 판매량을 보시면은 출하량을 보시면은 20대는 2,700만 대, 21대는 2,400만 대, 그다음 2,500만 대, 그다음에 다시 2,700만 대, 그다음에 3,100만 대. 작년에 3,10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S25를 내부적으로는 3,600만 대 전후로 지금 평소보다 생산 더 많이 계획을 팔릴 것이라고 보나요? 예.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있었죠. 네네. 24가 이제 3,500만 대 정도 팔렸었는데 네네. 예, 작년 3,500만 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3,500만 올해는 팔리고 3,600만 대 전후로 생산 계획을 하고 있고 24보다 25가 한 뭐 100만 대 정도 10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 많이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거기다가 요즘은 이제 프리미엄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사는 김에 오래 쓰니까 좀 좋은 폰을 사자라고 지금 트렌드가 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스마트폰 2년 쓰면 바꿨는데 요즘은 뭐
3, 4년 써도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던데. 예, 그럼 예. 보통 3년은 최소 3년 쓰시고요. 정도. 예, 네, 4년까지 쓰시는 분들 요즘 4년 많습니다. 힘듭니다. 4년 가면 벌써 어떤 아이폰이건 뭐 갤럭시건 이게 작동이 늦어지면서 이게 음모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3년 만에 바꾸게 그렇게 설계를 36개월 한다. 36개월 할부 끝나면 기계 약정 끝나면 예. 이게 고장 나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의 평균 교체 주기가 4년 정도라고 4년? 글로벌리 늘어났네요. 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울트라 모델 생산 비중을 더 높이자라고 내부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일단 물량 자체도 많은데 좀 더 비싼 제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S25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나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말하면서도 제가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 HBM3 이 위에 걸 또 만들어서 획기적인 소식을 좀 전해주길 바라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2.0 시대에 지금 스타게이트까지 나와서 온 세계가 지금 첨단 기업들이 날리고 여기에 5천억 달러가 투자되는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좀 어떻게든지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최대 강권 또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D램, 레거시 D램을 주로 구형 DDR4 이게 창신 메모리가 1등 업체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창신 메모리 올해 생산 능력을 지난해보다 50%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고 중국 D램이 싸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하이닉스에서 쓰는 거고 삼성전자 D램이나 SK 하이닉스 D램보다 싸니까 이 공급량 늘리면서 가격 다운시키면서 박리담화를 왕창 풀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게 중국의 진짜 무서운 근데 기술력만 된다면 네. 중국 업체들 보니까 수율 따지지 않고 수율 낮으면 더 많이 찍으면 되지 뭐 이런 약간 그런 식이더라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물론이고 삼성전자도 수익성이 D램 기존 레거시 D램에 대한 수익성은 약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또 암초로 걸리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보니까 구형 뭐 그렇다면 우리 구형 D램 생산 비중 축소할게 더 하이엔드 제품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뭐 D램으로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CXMT가 D램 업체거든요. 예. 이제 DDR4 이제 조금 더 레거시 쪽이죠. 네. 이쪽을 지금 중국은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DDR4 생산 비중을 거의 없다시피 아마 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DDR5 쪽 조금 더 고부하 가치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좀 일어날 것 같고요. 예, 지금 중국이 얼만큼 치고 나오고 있느냐를 캐파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D램 캐파는 대략 한 700에서 750K per month 정도 되고요. 예,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한 700에서 750, 마이크로는 한 350, 하이닉스는 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CXMT가 작년에 100이었다가 올해 말에 300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거의 뭐 마이크론과 유사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정부가 있는 거죠. 네. 얘들이 수율이 안 나오면 사실 마진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그냥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줘 버리니까 계속 찍어내는 거죠. 많이 찍어서 많이 팔아 그냥. 예, 뭐 분량 버리면 되고 버리면 되지. 양품 그냥 돈 싸게 늦게. 팔면 되고 어차피 나라에서 적자 안 나게 좀 돈 대주는데 그게 뭐가 대수야 하면서 점유율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사실 반도체 쪽은 침범하기 어려울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반면 최근 3년간의 행보를 보면은 좀 위태위태하다. 근데 이런 사건이 처음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때도 그랬었고요. LCD, OLED 때도 그랬었고 2차 전지 때도 그랬습니다. 중국 정부가 항상 이런 테크 쪽으로는 미는 방향이 일단 싸게 시장에 진입해서 장악을 하고 그 다음 플레이어들이 떨어져 나가면 가격을 올리자. 근데 이게 지금 딱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는 못할 줄 알았는데 반도체도 지금 거의 턱끝까지 좀 쫓아온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량 공세 사실 뭐 중국 하면 뭐 물량 공세하면 무서울 게 아니고 기술의 발전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요즘에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올해 CES에서 얼마 전에 열렸던 CES에서 중국이 거의 판을 거의 장악했다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실제로 참석했던 분들이 중국 업체들이 완전히 포진해가지고 중국 기술만 보다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중국 가장 기업이죠 TCL
하이센스, TV 예를 들어서 이쪽 TV 기술력은 옛날에는 뭐 형편 없었는데 지금은 뭐 한국 업체들을 거의 따라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인공지능 기능 뭐 집사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좀 막말로 해서 허접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CS 다녀오셨죠? 저도 다녀오고 자료까지 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진짜 그렇던가요? 진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많은 저도 거기 가서 많은 기자분들 만났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심지어 이거는 축소된 겁니다. 이번에 중국이 참가할 때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서 심지어 덜 참가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사실상 이제 중국 쪽 기술력이 특히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런 쪽은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 정도까지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증거가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제품에 이제 예전 같으면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싸고 뭐 안 좋으니까 낮겠죠 당연히. 네네. 근데 지금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비쌉니다. 네. 중국 제품이. 근데 써보면 만족도가 1위 제품들이 종종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보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CES에서 뭐 첨단 1등 기업들은 중국이 아닌 1등 기업들은 중국 제품들이 중국 업체들이 제품 뺏겨갈까봐 출시 안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금방금방 따라오니까 네. 이 정도로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 CES 2025 연구님 보고 자료도 쓰셨고 말씀도 하셨는데 엔비디아가 정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는 모든 기술력의 핵심은 반도체에 쏠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정의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엔비디아 팔방미인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엔비디아가 HBM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인공지능 하죠, 양자 컴퓨팅까지 하죠. 양자 컴퓨팅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양자 컴퓨팅 하려면 2, 30년 걸린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PC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양자 컴퓨팅 하고 있어요 또. 네. 네? 하고 있어. 그럼 언제나 조만간 짜잔 하면서 뭔가 내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 기술도 그렇고 심지어는 헬스케어와 관련된 네. 기술까지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쪽도 디벨롭하고 있고 안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의 약진? 그 뭐 칩 성능 쪽에서도 엔비디아가 뭐 강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금 플랫폼 쪽으로 장악을 완전 해버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로봇하고 자율주행의 핵심이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AI 기반인 기술들은 결국에는 그 로직은 다 똑같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추론을 하든 아니면은 정말 피지컬리 이제 물리적으로 옮기든 로봇이 뭐 그런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그 로봇 데이터 어떻게 쌓겠습니까? 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10만 대, 20만 대.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우리가 진짜 현실과 똑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줄게. 여기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줄게. 요걸 너네 데이터셋으로 써. 이런 식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자율주행 쪽에서 먼저 개발이 됐었고 이제는 로봇까지 물리적 법칙까지 거의 한계까지 적용한 플랫폼 같은 것도 소개를 하면서 지금 되게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 되게 많은 내연기관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이미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제 약간 예전에 PC가 생겨났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랫폼을 장악했던 그런 그림이 이제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쪽으로는 엔비디아가 좀 지금 많이 포석을 깔아놨고 앞으로 이쪽 시장이 커지면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많이 장악을 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저는 전망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는 정말 방금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플랫폼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섹터 첨단 섹터들에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선두에 서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도 관건이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 관계는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연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스타게이트 5천억 달러짜리를 발표를 하고 AI 인프라 투자를 해서 미국이 초강력한 앞서가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한 셈인데 네. 이제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결국 AI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향을 분명히 분석 여러모로 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뭐 많은 분석가들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올해 이제 주가를 여쭤보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네. 이제 시총 1위 애플과 차이를 더 벌리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이 아니라 물론 연초에 153달러까지 갔고 지금 어제 종가를 보니까 147달러. 이제 150달러 선 넘어서는 게 이제 안착을 할 수 있는 아직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나. 엔비디아에 투자한 분들이
이게 150달러 선이 굉장히 마의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것만 넘어서면 새로운 기원이 또 장이 열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가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가 다시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50선 이제 뭐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트리거가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였다고 보고 있고요.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물론 이제 지금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도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면 병목 현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뭐 이론적으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5천억 달러라는 게 하나로 바꾸면 한 730조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너무 커서 좀 감이 안 오는데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하이퍼스케일 업체들,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글로벌리 중국 업체들까지 합쳐서 쓰는 케이펙스가 3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 모든 합쳐서? 다 합쳐서 20개 업체 정도 상위권을 다 합쳐서 3천억 달러 정도를 씁니다. 근데 스타게이트는 뭐 거의 2배인데. 5천억이니까 거의 1.7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고 요거를 물론 4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매년 추가적으로 30-40% 정도의 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오라클하고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가 합작사로 만든 게 스타게이트인데 오라클하고 오픈 AI 자체적인 칩이 없습니다. 없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상용화 시점이 27년 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해 초부터 투자가 들어갈 건데 누구 칩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엔비디아 칩.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만큼 주가의 업사이드도 더 열린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고 그래서 130불 정도대에서 좀 계속 횡보를 하던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150불을 뚫을 수 있었고 뭐 그 정도는 저는 안착을 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게이트에 대한 일론 머스크 말이 좀 약간 의미심장한데 네, 돈을 담당하는 게 소프트뱅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프트뱅크 뭐 이게 뉘앙스는 소프트뱅크 따위로 돈 그 될 수 있겠어? 막 약간 그렇게까지 힐난을 좀 했는데 네, 트럼프하고 박자 좀 안 맞는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오픈 AI CEO와 트럼프가 한때 이제 그 공동 창업자였었는데 네. 이제 둘이 사이가 좀 틀어져서 음. 약간 조금 같은 당 내에서 좀 견제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 근데 뭐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금이 좀 조달하면 정보가 계속 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뭐 다른 업체들이 또 주요 주주로 투자자들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그 되게 큰 일론 규모다 머스크를 보니까 포함해서 엔비디아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또 뭐라 그러죠? 이 자본의 캐펙스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이 좀 다시 형성되는 게 아닌가. 예. 물론 이제 너무 큰 규모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 자금까지 좀 끌어다가 이제 좀 투자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어서 제가 뭐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 소프트뱅크, 오픈 AI 이런 업체들이 최대한 이제 돈을 끌어 모아서 좀 구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수요, 반도체 수요도 엄청날 것이라는 건 확실한 겁니다. 아예 그거는 그건 확실합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뿐 아니라 하이닉스도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게 관련해서 자료도 호재는 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 반도체 업종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야 될지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추이를 계속 조금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들이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인해서 더 상향 조정을 할지, 뭐 어느 정도 늘어날지. 사실 그 늘어나는 진폭이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국내 관련된 밸류체인 업체들 주가의 업사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좀 단기적으로 12월부터 계속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었잖아요. 네. 국내 업체 기준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변동성은 조금 클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은 좀 없지만 그래서 지금 대상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목표 주가 하우스 목표 주가 설정하신 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얼마 제시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어제 이제 그 실적 관련된 네. 자료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예, 그건 이제 하이닉스는 28만 원으로 28만 원. 예, 상향 조정을 했고요. 야, 그러네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좀 5만 원대로 지금 52,000원이잖아요. 근데 5만 원대. 5만 원대 정도로. 제가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박상욱 연구원님과 반도체 업황 올해 전망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